네, 정우식입니다. 저는 이 아리백 대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안 중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료는 50쪽부터입니다. 일단 뭐 재생에너지의 특징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식처럼 한번 그냥 알아두시고 다 알고는 계시지만 정리가 안 돼서 잘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중에 이 태양광은 어떤 강점이 있느냐? 저는 좀 4대 강점이 있다고 늘 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탄력적인 공간 활용, 두 번째로는 저렴한 비용,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나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속한 이 공급이 장점이죠. 그리고 이 대중성, 이제 저는 태양광이야말로 정말 이 친대중적인 에너지다. 그러니까 누구나 뭐 조그만 밭대기 또는 조그만 옥상 공간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에너지원이 바로 이 태양광이다. 이런 네 가지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챕터 보시면 세계 태양광은 정말 태양광 빅뱅이 저는 2018년부터 2025년에 세계 태양광 빅뱅 시대가 된다라고 뭐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제 믿지를 않았는데 실제 세계의 현실은 이미 태양광 빅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내에 태양광 부분들이 실제 약 한 260기가 정도 보급이 된 걸로, 물론 이제 기관에 따라서 다 차이들은 있지만 저는 이제 영국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소인 엠바의 자료를 주로 이렇게 이번 이제 자료에서는 응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260기가였는데요. 23년도에는 이제 459기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약 593기가 정도로 태양광이 보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원자력하고만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마 2023년에 실제 원자력이 건설된 게 4기인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이제 100배 이상의 보급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5개 국가의 이제 현황들을 보면요. 이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90%를 중국이 좀 장악하고 있죠. 51조 하단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중국이 63기가, 22년 103기가, 23년에 260기가, 그리고 24년에 334기가를 보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년에는 24년 추가되는 전 세계 용량의 56%를 중국이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52쪽입니다. 요 이제 그래픽을 보면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 차지하는 이 비중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쪽 그래픽 2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 이 태양광
신규 보급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1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이 찐 진심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이 산업과 이 보급 확산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 IRA가 2022년 8월에 통과됐죠. 그리고 23년도부터 미국도 이 태양광이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에 미국 신규 태양광이 23기가였는데 23년에는 34기가, 올해는 55% 성장한 약 53기가 정도에 도달할 걸로 보고 27년쯤에는 미국도 1년 신규 태양광 보급량이 100기가와트를 넘어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도가 엄청난 이 잠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큰 폭으로 좀 늘어서요. 23년 대비 77% 늘어난 23기가에 좀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독일은 작년에 23기가를 보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22년 7.5기가에 비해서 약 10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독일의 증가는 소위 독일이 태양광 2.0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랜드가 아니라 이 건물에 집중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 의해서 이 태양광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브라질은 23년에 16.2기가, 이제 올해도 16.3기가 조금 이 보합세를 보이는데요. 몇 년 뒤부터는 브라질도 20기가 그리고 30기가 이상을 꾸준히 이렇게 보급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53쪽 이제 그래프는 한번 참고를 이제 해보시고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이 그래픽 4를 좀 보여주셨. 다음 아래 이걸 보시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레나 그 세계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통계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세계 일자리가 전체적으로는 2012년에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730만 개였는데 23년에 1620만 개로 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019년부터 태양광이 좀 늘어난 거를 보면 2019년에 약 375만 명이 태양광 일자리였는데 23년도에 보면 731만 명, 그러니까 약 거의 400만 정도가 는 거죠. 근데 프로테이즈로 보면 태양광 이제 이 부분이 거의 100% 정도 5년 사이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재생에너지 전체로 보면 5년 사이에 약 50% 정도 일자리 증가 이 폭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로 보면 그러니까 2030년 경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최소 3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정책 그리고 주요국의 이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3쪽 하단인데요. 우선 여러 정책이 있지만 COP28 작년
UAE에서 있었죠. 여기에서는 54쪽인데요. 아주 중요한 결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에너지의 효율을 2배로 높이겠다. 이런 이 결의를 참가한 당사국들이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래픽 이제 6을 좀 보면 태양광 같은 게 이제 23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22년까지 보면 약 3,300기가와트 정도 보급이 됐는데, 이제 2030년에 11,174기가와트, 그러니까 11.1테라와트시 정도까지 약 3배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태양광은 22년에 1,055기가와트인데 2030년에 5,457기가와트까지 약 5배 정도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체 부분을 3배로 늘리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태양광이 5배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런 이제 결의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자료집 55쪽 이제 중반 부분을 보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태양광은 보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태양광이 593기가로 늘어나는데 이제 2027년, 28년에는 1000기가와트 이상 1년에 보급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2030년에 누적 태양광 설치 규모가 8,000기가와트, 즉 8테라와트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이제 여러 기관들이 발전 예측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2배 내지 3배 이상의 이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태양광은 8,00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IRA가 굉장히 아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었죠. 미국 IRA 정책은 사실 태양광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핵심은 산업과 시장의 동조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IRA 핵심 정책 중에 이 산업과 시장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MPTC 이 정책인데요. 이거는 미국 태양광의 강력한 이 부흥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6쪽 맨 아래,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게 MPTC입니다. 이거는 특히 태양광의 각 이 제조 공정별로 지원을 직접적으로 금융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제 폴리, 실리콘, 또 인고, 웨이퍼, 셀, 모듈, 인버터 등의 미국에서 요건을 갖추고 미국에서 직접 제조를 하는 태양광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화가 국내 이제 생산 시설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사실 저는 그 한화 이 부분은
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산업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을 하는데 국내에 있는 태양광 이 시설은 원래 한화가 4.5기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11월 달에 2.9기가 음성에 있는 공장을 폐쇄했고 지금도 줄이고 있고 한화는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진천에 있는 1.6기가 태양광 산업 이 제조 공장까지 지금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8.1기가 태양광 이 제조 공장을 올해 4월부로 완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유럽 연합은 뭐 대표적으로 리파워 EU 이런 정책을 이제 펴고 있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제 이 정책에 따라서 58쪽입니다. 독일은 이제 리파워 EU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EU에 이제 아까 독일이 EU의 태양에너지 전략 부분들 정책을 가장 잘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이 정책인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2030년까지 독일 태양광 이 규모를 215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3배 이상 독일도 늘리겠다라는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중국의 이 정책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쭉 해놨고요. 일본 이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부분들은 산업 관련해서 실제 자국 산업 태양광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 1위의 태양광 산업 국가로 가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정책들을 몇 가지니까 산업과 또 이 보급 확대 정책 그리고 이제 규제 장벽 폐지 그리고 제도 및 시스템 혁신 이 4가지 방향에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산업 육성 부분은 산업과 시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산업 육성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태양광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우리나라에도 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IRA 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이제 2018년부터 태양광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좀 연구해 보면서 실제 우리나라에 좀 도입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라는 엑기스를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2쪽입니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 연계 인센티브 이 제도 도입도 필요하겠다. 네 번째로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모듈 사용 보장 제도 시행도 좀 이것도 시행해 볼 만하다. 이거는 인도의 자국 제조업체 모듈 사용 제도 ALMM 제도를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태양광 이제 보급 확대 정책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EU의 태양 에너지 이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한국도 태양 에너지 전략을 수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계별, 유형별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좀 실효성이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단계별, 유형별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제가 이거는 2021년부터 계속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뭐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요 도입 부분에 대한 이제 의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생산의 65%, 수출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기반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실제 산업단지 태양광을 도입을 하면 어떤 보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데요.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실제 약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보급할 수 있는 용량이 실제 보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약 57기가와트까지 최대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한다면. 근데 저는 산업단지 여러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산업단지에 있는 이 공장 옥상의 70%까지는 저는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70%를 보급하면 약 40기가까지 이제 보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산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재까지 보급된 이것저것 다 쥐어짜서 하더라도 23년까지 태양광 보급 용량이 30기가가 안 됩니다. 근데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보급을 하면 40기가와트를 보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근데 어떻게 산단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만 도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이거는 프랑스 파리가 제일 먼저 도입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면 되고 환경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 이런 부분 이런 단체들도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도입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단계별 유형별로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2020년에 캘리포니아가 도입한 거를 시점으로 독일에서 독일 16개 주 중에 8개, 22년까지 8개 주였는데 아마 거의 이 이제 16개 주 전체가 이제 곧 이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를 단계별로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29년에 이제 독일은 이제 거의 건물 태양광, 신규 건물 태양광 그리고 이 기존 건물은 거의 29년까지 이 건물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급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영농용 태양광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양 태양광, 해양 태양광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참 제한할 부분도 많은데요. 일단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규제 장벽을 폐지하는 게 저는 필요한데요. 이격결의 폐지 그리고 1메가 이하 태양광 개통 접속제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보장 제도를 저는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발전사업 허가 제도 아까 이창수 회장님이 이렇게 31년까지는 안 되는 지역이 엄청 많은데요. 저는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험정부 개통보강 혁신을 추진하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제어 최소화 및 보상제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도 및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데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 저는 기후에너지부를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에너지 거버넌스에 기초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하고 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참고하시고 넘어가고요. 66쪽인데요. 저는 이제 전력구조 개편 이거 정말 이거 안 하고 있는데요. 해야 되고요. 이 강력한 탈석탄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는 인식의 대전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인식의 대전환 관련해서 먼저 이제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결국은 인간의 위기이고 나의 위기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태양광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들이 제가 좀 이제 태양광 십덕 이런 말을 좀 썼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이 재생에너지의 최고는 사실은 마음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햇빛도 되고 바람도 되고 물도 되고 땅도 되고 하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더 강력한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마음 에너지를 제대로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이 마음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해서 마음 에너지를 정말로 잘 쓰는 것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저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생에너지인 마음 에너지를 공감연대부터 좀 잘 써서 실천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미에 이렇게 좀 넣습니다. 고맙습니다.